한국의 유화적인 대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볼썽사나운 기고만장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두고서 일본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터무니없는 행사까지 강행하고 나서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한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징용공 문제와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측의 요구와 전혀 상반된 조치를 꺼내들고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일본어로 작성된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과 징용공 문제 해결에 진척을 보이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징용공 문제 해결 방안과 상관없이 2019년에 한국을 상대로 취했던 무역보복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로부터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유화책을 꺼내들고 나섰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의 무조건적인 백기투항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연일 갖은 갈등을 유발할수록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일본 정부가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같은 시기에 미국의 외교안보 매체가 일본을 G7에서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한국에 넘겨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1일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매체로 잘 알려진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오늘날 극대화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을 주요 7개국에 가입시켜야 한다며 한껏 목청을 높이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현재의 국제정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만큼 부유한 산업화 민주주의 클럽인 G7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포럼의 새로운 회원국이다. 한국은 G8 회원국으로서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의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귀중한 기여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매체는 현재 세계 경제에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요 7개국의 회원국 중 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주요 7개국의 이러한 불합리한 불균형을 당장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는 이미 북미나 유럽 연합보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G7이 인도 태평양의 또 다른 회원국을 환영함으로써 변화하는 현실에 더 적합하도록 부응해야 할 때이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일본을 대체하고 남을 만큼 새로운 신흥 경제 강국과 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방산무기를 신속하게 대량 수출함으로써 세계의 민주주의 수호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 현재 G7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GDP와 비슷하다. 한국군은 세계 6대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또한 서울은 폴란드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국가에 주둔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 강국이기도 하다. G7이 전 세계의 경제 및 지정학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의 주요 7개국 가입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진영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경제 강대국들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이 지난 수세기 동안 중국의 침략에 맞서 국가의 자주권을 끈질기게 지켜왔던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전혀 허황되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이 주요 7개국에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로 인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의 G7 가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장 2020년과 2021년 당시에 벌어진 일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과 영국 정부가 문화와 군사 분야를 비롯해 경제와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주요 7개국에 포함시키는 구상을 밝히자 일본 정부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만큼 또다시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매체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는 물론이고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압도할 만큼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 경제적으로도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한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인해 주요 7개국에서 퇴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해왔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일본 정부가 한국의 G7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사코 한국의 G7 가입을 막는다면 오히려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는 이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는 한국제 방산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반도체와 AI 등 한국의 새로운 기술력에 기대어 나날이 기술혁신에 매진함으로써 중국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터부시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독야청청만 부르짖은 탓에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전 사회 분야에서 급속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서방 진영과 함께 능동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국력 쇠퇴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서방 진영에 큰 골칫거리를 안기고 있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일본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 채 한국의 G7 가입을 극구 반대한다면 주요 7개국 회원국들은 강대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그 자리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대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G7 가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도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필수불가결한 핵심 동맹국으로 필요로 한다. 서울을 G8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서울과 도쿄가 협력을 통해 공통적으로 광범위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도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워싱턴의 관점으로 볼 때 서울은 G8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미일 삼국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포함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의 가입은 또한 중국의 기술 및 경제적 능력에 의해 급증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경제 및 기술 강국 사이에 더 나은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인도태평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G7은 이러한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해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변화하는 현실의 G7이 재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G7을 북미와 유럽을 위한 클럽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인구를 대표하는 기구로 진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을 G7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G8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모든 G7 회원국들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서 새롭게 급부상한 신흥강대국과 진심 어린 협력을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시기한 나머지 비상식적인 도발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고립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